네, 안녕하십니까. 공업화학 11번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분자의 모양에 대해서 학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VSEPR, 전자가 껍질, 원자가 껍질, 전자쌍 반발 이론을 통해 갖고 우리가 분자의 모양에 대해서 예측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선형 구조냐, 삼각평면이냐, 삼각뿔이냐, 삼각쌍뿔이냐, 사각쌍뿔이냐,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공윤결합 이론을 배울 건데, 앞에서 이제 우리가,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원자와 원자의 결합이 세 가지가 있지 않았죠? 이온결합, 그쵸? 그 다음 공유결합, 그 다음에, 금속결합, 이렇게 있었죠. 이온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 공유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 금속결합은 금속과 금속의 결합을 얘기를 한다는데, 오늘 공유결합 이론에서는 조금 더 깊게 나가요. 그래서 단순히 앞에서 이제 공유결합의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이제 앞에서 이제 그 혼성화와 궤도함수, 분자 궤도함수 M을 통해였고, 몰레큘러 오비탈을 통해였고, 전자의 비편재화를 배웁니다. 특히 아까 이제 앞에서 이제 VSEPR과 연관되는 이제 원자과 결합 이론도 같이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원자과 결합. 그래서 밸런스, 여기 지금 VBT라고 했는데 VB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네요. 밸런스 본딩 티어리라서 원자과 결합 이론입니다. 원자과 결합 이론. 그래서 오늘 이제 원자과 결합 이론은 뭐냐면은 원자가 결합을 할 때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대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두 원자 핵 사이에서 원자 궤도함수들이 중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 궤도함수들이 중첩된 거죠. 우리가 앞에서 말한 이제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양자수 4개 배웠죠. 그 중에 궤도함수들이 중첩된다고 얘기하니까 부양자수 애들이 겹치게 되는 거겠죠. 중첩되고 공간의 전자쌍이 채워질 때 공유결합이 형성된다. 그래서 공유결합이 왜 형성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파동함수의 이제 보강 간섭에 대한 걸로 설명 드릴 수 있는 거고, 밸런스 티어리, 그러니까 원자과 결합의 이론의 중심 원리는 뭐냐면 겹친 궤도함수들에 의해서 공간에는 최대로 반대 스핀을 갖는 전자 2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궤도함수 겹침이 크면 클수록 결합이 더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많이 겹치면 안정적인 거죠. 그리고 분자 내의 원자의 원자과 전자 궤도함수는 고립된 원자의 궤도함수와는 다르고, 분자 궤도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원자 궤도함수들이 혼성이 생긴다라고 했어요. 근데 자, 이걸 이제 한번 읽어봤고 이제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여기 수소가 2개가 있어요. 수소 2개가 있는데, 수소는 원래 수소 원자 자체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수소와 수소가 결합을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당연히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니까 공유결합이 생기겠죠. 그런데 수소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에다가 주양자수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부양자수는 n-1이니까 s궤도 하나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s궤도 지금 하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갖고 있고, 전자는 지금 스핀 양자수에 의해서 전자가 업스핀 하나 갖고 있는 거죠. 이 2개가 겹치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s궤도와 s궤도가 합쳐지는데 업스핀이 하나 있고 여기 다운 업스핀이 하나 있었는데 2개가 겹칠 때는 겹쳐지면서 이 안에 다운스핀으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국은 여기까지 다 설명하죠. 자, 여기 보면은 그러면은 S궤도와 P궤도는 어떻게 되냐? S궤도, P궤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HF가 돼 있는데 H가 지금 1S짜리가 하나가 있고, 그쵸? F면은 지금 P궤도를 사용하는 애잖아요. 그래서 어느 P궤도요? 이 P궤도죠. 수헬리벨 붕탄
수헬리벨, 붕탄, 질산, 풀. 그러니까 9번이잖아요. 9번이니까 1s2, 2s2, 2p 5개네요. 그죠? 그래서 P궤도에 2P궤도에 지금 5개인데 5개 중에 보니까 우리가 PX, PY, PG 중에서 PX, PY는 다 찾았다고 PY의 전자가 궤도가 하나가 비어있는 거죠. 그 비어있는 궤도와 얘가 겹치는 거죠. 이렇게 겹쳐갖고 두 개 차버리는 거죠. 이쪽에 뒤에 그림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오고 F2도 마찬가지예요. P궤도와 P궤도가 만나갖고 이렇게 두 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PY, PX, PG 중에서 PG 궤도 함수가 여기 PX 궤도로 설명했네요. PX 궤도 함수가 두 개가 이렇게 찬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게 많이 겹치면 많이 겹칠수록 더 강한 본딩이 일어나는 거고, 만약에 뭐 혼성 궤도 함수는 만약에 혼성이라는 건 이제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죠. 하이브리드라는 얘기고, 원자핵 혼성은 좀 뒤에 나올게요. 다시 거기 자세히 나오니까 혼성에 대해서는 다시 나오고. 자, 혼성이 여기가 나오죠. 혼성 궤도 함수는 뭐냐면 분자 내의 원자과 궤도 함수는 고립된 원자의 궤도 함수와는 다르겠죠. 그리고 새로운 원자 궤도 함수의 공학적 배양이 관측된 분자 모양이고, 혼성이라는 것은 궤도 함수의 혼합 과정을 얘기를 하고, 혼성 궤도 함수라는 것은 새로 생긴 원자 궤도 함수를 얘기를 해요. 새로 생성된 혼성 궤도 함수의 수는 혼성에 참여한 원자 궤도의 함수의 수와 똑같은데, 요거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뒤에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조금 더 편해요. 근데 우선 혼성 궤도 함수는 5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고, 하나, 둘, 셋, 넷, 5개고, 혼성 궤도 함수를 아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S 궤도와 P 궤도가 만나는데, 이건 S도 아니고 P도 아닌 새로운 거, 어중간한 거. 그래서 우리가 S와 P가 만나고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혼성이라는 거는 우선 영어로 보면 하이브리드제이션이라니까, 하이브리드제이션은 약간 뭐랄까, 융합, 홍합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 혼합 과정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새로운 원자 궤도 함수는 내가 봤을 때 원래 관측된 모양이 우리가 VS-EPR로 5개가 보여야 되잖아요. 분자의 모양이. 근데 이 혼성 궤도 함수는 조금 달라요. 볼게요. 여기 볼게요. 그래서 무슨 SP 혼성을 얘기하는데, S 궤도와 P 궤도가 혼합이 되면 180도를 이루는 두 개의 동등한 SP 궤도 함수를 나타낸대요. 이거 뭐냐면, 원래는 여기 S 궤도와 P 궤도가 있어요. S 궤도와 P 궤도가 있어요. 근데 S와 P가 만나면은 앞에서 이런 식으로 만나야 되잖아요. S가 하나 있고 P가 하나면은 이쪽에 R형 모양 하나 있고 S가 하나가 있었고 만나야 되는데, 얘가 이쪽에 왔는데 얘가 너무 커요. S가. 그래서 P 궤도를 왕창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게 폭 쌓여 있는 거죠. 폭 쌓여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앞에 뚱꾸라고 여기 앞에 좁게 붙고, 반대로 얘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SP, SP가 됐어요. SP, SP. 그런데 얘가 다시 양쪽으로 붙어요. 이렇게 두 개가.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쵸? 얘가 요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요렇게 되겠죠. 또는, 그쵸? 또는 얘네가 만약에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합쳐게 되더라도 이렇게 되겠죠. 두 개가 합쳐져요. 그래서 얘네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 우리가 보았던 게 S와 P가 있었던 게 우리가 원래 보았었던 건데, 하이브리드제이션이라는 거는 이렇게 두 개가 섞이는 걸 얘기를 하고, 그리고 혼성, 앞에서 말하는 혼성 궤도 함수, 얘는 이 두 개로 만들어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얘는 또 얘와 같은 거고. 그래서 혼성 궤도 함수의 선형 배형 모양인데, 얘를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얘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얘는 새로 만들어진 애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얘를 혼성궤도 함수를 이제 몰레큘러 오비탈로 보면은, 자 보세요. 여기 S가 있어요. S가 있고 P궤도랑 만나요. 근데 P궤도가 비어 있다고 칠게요. P궤도가 비어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하나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P궤도, 얘가 얘를 잡아먹었고 얘는 남아있고 이 두 개가 섞여갖고 이 중간에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S궤도와 P궤도밖에 없는데 두 개가 만났어. 섞였어.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었어. 이게 SP궤도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리고 혼성에 참여하지 않는 P궤도 함수는 이렇게 두 개가 남아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SP, SP 두 개가 만나면 여기 전자가 두 개 타겠죠? 업, 다운 스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SP궤도, SP궤도. 얘가 요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SP궤도가 두 개가 차면 이렇게 두 개가 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결합을 하면. 여기 안에 보면은 작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그림에, 여기는 잘 안 보이는데 그림에 보면 하나가 있고 작은 게 있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겹쳐게 되는, 이렇게 돼버리겠죠. 자, 그리고 요거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다섯 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SP, SP2, SP3, SP3D1, SP3D2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근데 SP궤도 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 BLCL2예요. BLCL2고 SP 혼성궤도 함수의 형성과 배양 및 BCL2에서 결합을 보면은 우리가 아까 이제 PX, PY, PG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는 그죠? PX 잘 안 보여요. 여기 PX, PY, PG 있는데 PX, PY, PG 세 개가 다 비어있는 혼성궤도 함수고, 아니, 비어있는 궤도 함수고, 여기도 S궤도에는 채워져 있는 거죠. 두 개가, 전자 두 개가 채워져 있는 거죠. 그런데 얘가 여기로 올라가는 거죠. 여기로 하나를 전자를 주는 거예요. 주게 되면은 이 두 개는 얘한테서 전자를 받지 못했으니까 그대로 남아있고, 이 두 개가 합쳐져 갖고 이렇게 하나를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나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SP, SP 결합을 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얘가 지금 요 가운데 있는 그림이 얘의 그림이에요. 지금. 자, 그런 다음에 앞에서 이제 그 CL이랑 결합을 해야 되잖아요. CL.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림이 잘 안 보이네요. 자, 여기 보면은 베릴륨이 이렇게 있고 여기 CL이 있어요. CL. 그 다음에 CL이 이렇게 있고. 자, 그런데 아까 여기 앞에서 이제 베릴륨으로 된 SP궤도 함수가 여기 있다고 칠게요. 여기 있다고 치면은 얘는 CL에 있는 P궤도 함수가 얘랑 결합을 해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SP궤도 함수와 P궤도가 하나가 만났어요. 만났다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SP궤도 함수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쪽 끝쪽으로 P궤도 함수가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한다는 거죠. 그래서 BCL2는 SP궤도 함수 두 개, 그 다음에 P궤도 함수 두 개 이렇게 만나는 거죠. 이 B자리가. 자, 이거를 우리가 몰레큘러 오비탈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중심에 S와 아니네요. 다음에 넘어온 게 SP2네요. 자, 앞에서 이제 SP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S궤도와 P궤도가 만나고 SP라는 새로운 혼성궤도를 만들었죠. 그리고 새로운 혼성궤도는 S에 있는 전자가 P궤도에 있는 전자를 하나, 비어있는 P궤도에다가 하나 줘버려갖고 두 개가 만들어진 거죠. SP. 얘 똑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여기 똑같아요. 보면은 S궤도 하나고 P궤도에 전자가 하나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S궤도가 P궤도에다 또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SP2라고 부르냐? S와 P 두 개가 만나서 SP2예요. 앞에는 S 하나와 P 하나가 만났고 SP잖아요. 여기는
S 하나와 S 하나가 P에다 주는데 얘가 뭉뚱그려서 되니까 sp2라는 거예요. 그래서 S 궤도 하나, P 궤도 두 개. 그래서 sp2 혼성 궤도가 3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어떻게 되느냐? sp2는 중심 원자 하나에 두 개의 P 궤도 함수가 혼성 궤도 함수를 만드는데, 그렇죠? 그래서 두 개가 중심 원자 하나에서 S 하나와 P 두 개가 만난다 그랬죠. 그리고 얘네는 이제 삼각형을 이룬다 그랬어요. 얘네는 이제 3개가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서 얘네가 각각 여기에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P 궤도가 만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삼각평면에서 얘네가 많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 BF3니까, 그쵸? BF3니까. 그리고 앞에는 어떻게 돼요? 얘네는 선형이겠죠, 선형이겠죠. 우리가 앞에서 말하는 VS, EPR이랑 관계 지으면 얘는 선형이고 얘는 삼각평면이겠죠. 그래서 삼각평면에서 sp2가 만들어진다. 절반만 채워진 sp2 얘네죠. 그 다음에 절반만 채워진 F 원자 요거 3개가 이 P 궤도 함수와 중첩되어갖고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EPX, EPY, EPG 중에 나머지 하나가 절반만 채워져 있고, 얘네는 sp2로 절반만 채워져 있는 게 3개가 만들어져 갖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똑같아요. 이거 계속 똑같은 반복이에요. 자, sp3 봅시다. sp3도 똑같아요. sp3도 전자 하나가 P 궤도에다 줘요. 그런데 P 궤도에는 원래 2개가 채워져 있는 상태고 S가 P에 하나 주는데 얘네도 S 궤도 하나와 P 궤도 3개를 쓰니까 sp3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3개가 있고 얘 하나가 만나면서 4개의 팔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VS, EPR에서 4개의 팔이 생기는 게 뭐예요? 4개의 팔이 삼각뿔이죠. 삼각뿔. 요렇게. 그죠? 삼각뿔이니까 얘가 지금 삼각 피라미드형 sp3 하나 두 개 불공유 전자쌍이고, 구분형도 마찬가지인데 H2O도 결국 삼각 쌍뿔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sp3 중 2개가 이제 비공유 전자쌍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결합은 이렇게 된 거고, 우리가 말한 아주 가장 잘 알려진 메테인이 sp3 함수의 궤도 함수예요. 그리고 sp3에서는 이제 C에서 sp3가 만나지고 H에 있는 게 하나가 와갖고 여기에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H가.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sp3는 생각보다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sp3예요. 자, 그래서 sp3 그러면은 물, 메탄, 그다음에 암모니아 이렇게 3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앞에 메탄에 대해서 했죠. 그런데 이제 암모니아와 산소 이렇게 할 건데, 자, 한번 볼게요. 근데 sp3인데, 자, 얘는 S를 이쪽에다 하나 줘갖고 sp3가 3개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냐? 얘는, 자 보세요. 얘가 하나의 궤도함수를 만들어지는데 얘가 하나 줬더니 아까는 단독 그 업스핀 하나가 4개가 있었는데 얘는 3개만 만들어졌죠. 3개만 만들어지고 하나는 놔둬줬죠. 근데 얘네는 sp3이긴 한데 얘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애들이에요. 우리가 결합을 할 수 없는 애죠. 결합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무슨 얘기냐? 비공유 전자쌍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모니아 하면은 N에 HHH하고 비공유 전자쌍이 있잖아요. 그게 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결합을 할 수 있는 팔은 3개죠. 3개. 이렇게 3개고 여기에 각각의 산소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또 하나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하나 더 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공유 전자쌍이 2개가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팔은 2개밖에 안 만들어지겠죠. 결합을 할 수 있는 건 2개고 비공유 전자쌍이 2개가 있으니까 우리가 물같이 비공유 전자쌍이 2개 있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뭐랑 연관이 돼 있냐? 얘는 VSEPR에서 삼각쌍뿔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게 연장선상인데 VSEPR에서 우리가 첫 번째 선형, 그다음 삼각평면, 그다음 삼각쌍뿔을 배웠잖아요. 아니 삼각쌍뿔이래. 삼각뿔. 그쵸? 그 삼각뿔에 해당되는 게 이거란 얘기예요. 근데 삼각뿔에서 이렇게 결합이 다 되어 있는 애들도 있지만 비공유전자쌍이 하나 있는 애들도 있고 비공유전자쌍이 두 개 있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삼각쌍뿔이 왜 보이냐라는 거를 이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원자과 결합 이론 갖고. 자, 그러면 sp3는 뭐랑 연결되어 있냐? 자, sp3 한번 봅시다. sp3 요거 그림 먼저 볼게요. sp3는 그건 뭐예요? 삼각쌍뿔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 삼각뿔, 아래 삼각뿔. 자, 그렇게 되면 팔이 몇 개 나와야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나와야겠죠?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와야죠. 삼각형의 위에 하나, 아래 하나니까 다섯 개가 나와야겠죠? 팔 다섯 개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sp3 요거 보니까, 자, sp3 하나 보니까 3s² 하나에 p 3개인데 얘가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얘는 특이하게 sp3d1이니까 얘가 p궤도로 주지 않고 d궤도로에 있는 것까지 먹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sp3d1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s궤도 하나, p궤도 3개, d궤도 하나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5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판을 만들기 위해서.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중심 원자의 한 개의 s궤도 3개와 한 개의 s궤도와 3개의 p궤도 함수 그리고 d궤도 함수로 혼성되어 삼각쌍뿔 sp3d를 d 혼성궤도를 함수를 만든다. 이거죠, 이거. 그래서 삼각쌍뿔. 자, 그리고 3주기 이상 속하는 원자이므로 확장된 옥텟 소용량. 그러니까 우리가 d궤도를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1주기, 2주기, 3주기, 그 다음에 1족, 2족, 3족 중에서 3주기에 넘어가면 D궤도를 사용하죠. 그래서 전이금속에서 우리가 D궤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옥텐룰을 딱 사용하지 않고 확장된 옥텐룰을 사용하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삼각쌍뿔은 비공유전자쌍이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죠. 시소형 분자, T장 분자, 선형 분자가 나타나요. 뒤에서 나올 것 같아요. 우선 가장 전형적인 것은 삼각쌍뿔 중에서 비공유전자쌍이 없는 애들이 이렇게 된 거죠. 없는 애들이. 그래서 뭐가 있냐? PCl5죠. 근데 PCl5 중에서 우리가 이거 그 루이스 구조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P 이렇게 있고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죠. 그러니까 팔이 5개니까 어떻게 돼요? 옥텟 쓰지 않죠. P 있고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있죠. 그리고 sp3가 5개 있으니까 sp3로 만들어진 싱글 일렉트론들이 여기에 5개가 달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CL에 있는 p궤도 함수가 각각의 sp3와 sp3d1과 결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sp3d2 봅시다. sp3d2. 얘네 아까 sp3 아까 d1이 있었는데 sp3d2는 팔면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 온 거예요. VSEPR 중에서 아까 선형, 그죠? SP, 그 다음에 삼각평면이 sp2, 그 다음에 삼각뿔이 sp3, 그 다음에 삼각쌍뿔 sp3d1,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지금 sp3d2죠. 그러니까 sp3d2니까 팔이 몇 개가 나와야 돼요? 6개가 나와야죠. 6개. 왜냐면 삼각쌍뿔이니까, 팔면체니까, 옥타이드랄 구조니까. 가운데 사각형이 있고 위에 꼭지점이 이렇게 2개가 있는 거죠. 여기 가운데 사각형이 있고 위에 꼭지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피라미드가 위에 하나 있고 아래 하나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그래서 피라미드가 위에 하나 있고 아래 하나 있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 앞에서 얘기했듯이 S궤도 하나와 P궤도 3개, 그 다음에 D궤도 2개가 혼성된 게 sp3d2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중에 만약에 이제 그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앞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려면 만약에 sp3d2인데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려면은 여기 전자 하나, 2개 찾을 거, 2개 찾을 거, 여기에 만약에 비공유 전자쌍이 아니 전자가 하나 더 채워져 있다면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요. 근데 여기 가운데에 있는 P궤도에 전자가 만약에 하나 채워져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이 중에 요 맨 앞에 거가 다운스핀이 하나 채워져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전자가 채워져 있겠죠.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가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채워져 있다는 거고, 비공유 전자쌍이 2개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 다 채워질까? S궤도 하나, P궤도에 전자가 다 채워져 있어야죠. 다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개가 비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2개의 전자가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에 2개 있는 전자가 비공유 전자쌍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개가 비공유 전자쌍, 뭐 여기 나머지가 싱글 일렉트론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겠죠. 자, 그림을 보면 이렇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얘네도 D궤도를 사용하고 있죠. 지금 sp3d2니까 D궤도를 사용한다는 건 옥텐룰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고, 만족하기보다는 예외로 넘어간다는 거죠. 예외로 넘어가고 얘 SPF로 간다면 옥텐룰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 둘, 뭐 사각형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꼭지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고, sp3d2로 싱글 일렉트론이 차져 있는 게 6개가 팔이 존재하면은 F에 있는 플로어에 있는 P궤도가 각각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의 F와 2P궤도 함수로 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자, 그래서 분자식으로부터 혼성궤도를 얻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분자식으로부터 혼성궤도를 얻는 방법을 보면 우리가 우선 분자식을 하나 그리고, 그죠? 그 다음에 루이스 구조 그릴 수 있죠? 그 다음에 분자 모양과 전자군별, 이거 앞장에서 했던 거죠. VS-EPR. 그렇죠? VS-EPR이고, 분자 모양, 그 다음에 혼성궤도 함수를 그릴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모양 보고, 아, 얘네는 SP다, 뭐 SP3다, SP3다, 뭐 이거를 꼭 얘네로 알 수 있느냐? 얘네를 알고 얘네로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자 모양을 보고, 아, 분자 모양에 대해서 새로운 궤도 함수가 생겼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 보면은 앞에서 잠깐 얘기하다 봤는데, 여기 보면은 첫 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로운 궤도 함수가 생기면서 공간적 배양을 하고 관측된 분자 모양이 생긴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형이냐, 뭐 삼각평면이냐, 삼각뿔이냐, 삼각쌍뿔이냐, 팔면체냐, 이거 자체는 관측된 모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측된 모양에 의해서, 아, 얘네는 궤도 함수가 생겼구나 라고 하고, 궤도 함수가 왜 생겼느냐 봤더니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죠. 그래서 우선 보면은 처음에 이제 분자식 보고 루이스 구조 그리고 분자 모양 봤으면, 분자 모양에 의해서 얘가 무슨 혼성궤도 함수를 쓰는지 유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혼성궤도 함수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삼각뿔이구나 그러면 SP2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 혼성궤도 함수의 조성과 배양을 보게 되면은, 혼성궤도 함수가 우리가 선형일 때는 S 하나 P 하나 써갖고, 그쵸? S 하나 P 하나 써갖고 SP를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 그 혼성에 형성된 궤도 함수는 P궤도 2개였죠. 그래서 P궤도 모양이고, 혼성에 참여하지 않고 남아있는 궤도 함수도 2개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P궤도가 여기에 두 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참여를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PX, PY, PG 중에 S가 P에 하나 준 거죠. 그리고 나머지 P 두 개는 참여하지 않은 거고, 형성된 혼성궤도 함수는 이렇게 두 개로 얘기할 수 있고, 그렇죠? P형이라고 했어요. 선형이니까. 자, 삼각평면은 S궤도 함수와 P궤도 두 개니까 SP2가 되겠죠. SP2. 그렇죠? 그리고 SP2고 새로 만들어진 궤도 함수는 SP2 3개가 되고, 그 다음에 참여하지 않은 거는 하나가 되겠죠. P궤도 하나. 삼연체 SP3라고 했죠. S궤도 하나, P궤도 3개. 그리고 만들어진 거는 4개죠. SP3 4개. 그리고 남아있는 건 없죠. 없어요. 여기는 대신에 전자가 만약에 P궤도 3개인데 P궤도 3개에서 전자가 각각 채워져 있으면 SP3 중에 싱글 일렉트론이 채워져 있는 게 4개지만, 만약에 P궤도에 전자가 채워져 있다면 비공유 전자쌍으로도 존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 삼각쌍뿔. 여기서부터는 뭐가 사용돼요? D궤도를 쓰죠. 그래서 S궤도 하나, P궤도 3개, D궤도 하나. 그래서 SP3D. 그래서 팔이 몇 개다? 5개. 그래서 삼각쌍뿔이 된다. 그리고 참여하지 않고 남아있는 거는 D궤도 4개고, 팔면체는 SP3D2니까 하나, 3개, 2개고, 팔이 6개 나오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궤도 함수는 D는 3개죠. 우리 그림으로 보면 여기 있죠. 선형, 삼각평면, 삼각뿔, 그 다음에 삼각쌍뿔, 사각쌍뿔, 팔면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SP3D2.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볼 때 앞에서 VS, EPR을 보고 분자 모양을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분자를 볼 때 얘네는 선형, 그러면 SP궤도 함수, 얘는 삼각평면 SP2, 3 이렇게 유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쓰게 되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궤도 몰레큘러 오비탈로 구해야 되는 거죠. 자, 예제 한번 물어볼게요. 예제. 다음 화합물에 대해서 부분적인 궤도 함수 도표를 이용해서 중심 원자들 사이에 원자 궤도 함수를 혼합하여 혼성 궤도 함수를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메탄올이랑 4플로우로황이 있는데, 자, 메탄올 한번 볼게요. 메탄올 이렇게 보면은 메탄올은 삼연체가 2개죠. 왜냐면 요렇게 하나가 있는 거죠. 요렇게. 그쵸? 요렇게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도 하나 있는 거죠. 요렇게. 여기도 요렇게 하나 있는 거고, 요렇게 하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삼연체형인데, 삼연체는 삼각뿔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가 요렇게 3개가 모여있고, 앞에 하나가 있으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리고 5도 마찬가지죠. 5 역시 삼연체 배열이고, 두 쌍의 비공유 전자쌍이 또 있긴 하는 거죠.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 이거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요. 그러면 삼각, 아까 앞에서 말한 삼연체, 삼각뿔. 삼각뿔이면 뭐예요? 삼각뿔이면 SP3죠. SP2죠. 아니, 삼각뿔이면 SP3죠. 죄송해요. 삼각뿔, SP3. 그래서 탄소 CCC 3개 이렇게 하고, 앞에 꼭 지점이 있으니까 삼각뿔. 그러면 궤도 함수를 한번 예측하게 되면은 실제로 맞는지 보는 거죠. 그러면은 탄소에는 6번이니까 S가 있고 P에 2개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숫자가 하나 올라가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SP3. 가질 수 있죠? 자, 그리고 산소 볼게요. 산소 봤더니 산소는 8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고, 얘가 전자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근데 결합을 하고 있는 거는 수소와 2개를 결합을 하고 있고, 비공유 전자쌍이 지금 2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둘 다 SP3, SP3인데 하나는 비공유 전자쌍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는 애들이고, 하나는 비공유 전자쌍을 2개 갖고 있는 애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SF 4개. 딱 그림을 봐도 뭐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삼각 쌍뿔이로 된 거죠. 요렇게 위에. 자, 삼각 쌍뿔인데 뒷궤도 하나 중에서 비공유 전자쌍을 하나 갖고 있는 애들이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가운데 중간에 원자가 sp3로 혼성화되어 있는 거죠. 얘가 sp3로 혼성화되어 있으니까 얘네랑 결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팔이 5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얘가 전자가 sp3d1이 되겠죠? sp3d1. 그래서 얘가 이렇게 쫙 올라가요. 자, 근데 sp3d1 아까 볼까요? sp3d1 뭐예요? 얘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삼각 쌍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올라갔더니 팔이 5개 나와 있고 팔이 5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 sp3 여기 전자가 하나 더 있어야죠. 전자가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생겨갖고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전자가 4개가 있고 오타 같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토픽으로 가볼게요. 다른 토픽으로 나왔는데 이제 앞에 거 이제 끝나고 궤도 함수 겹침 방식과 공유결합의 유형을 볼 건데 세로 겹침과 시그마 결합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결합을 할 때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있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이제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단일 결합은 결합축에 따라 높은 전자 밀도 있고 결합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는 타원형이고 모든 단일 결합이 있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회전이 가능해요. 이거 뭐냐면 자, 우선 읽어보고 설명합시다. 가로 겹침과 파이 결합인데 세로 겹침과 시그마 결합이고 자, 파이 결합축을 기준으로 위아래 두 영역에서 높은 전자 밀도를 갖고 있고 이중 결합은 언제나 하나의 시그마와 하나의 파이 결합으로 되어 있고 이중 결합의 두 전자쌍은 다른 전자 밀도 영역에서 다른 궤도 함수들이 점유하는 반발 영역이 감소하나 하나의 전자군처럼 행동을 하고 P궤도 함수에서 가로 겹침을 유지하기 위해서 파이 결합을 회전을 방해하고 삼중 결합은 하나의 파이와 하나의 시그마와 하나의 파이 결합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자, 우선 읽어봤으니까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자, 만약에 이제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과 삼중 결합이 있는데 뒤에 나오나? 좀 안 나오네요. 자,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과 삼중 결합이 있는데 시그마 결합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시그마 결합은 세로 겹침이라 했으니까 두 개가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이렇게 겹치려면 어떻게 겹치냐면 S궤도나 S궤도 두 개가 이렇게 겹치든가 아니면 S와 P궤도 하나가 이렇게 겹쳐야겠죠. 근데 가로 겹침은 뭐냐? 가로 겹침은 P궤도가 이렇게 서 있고 P궤도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마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파이 결합이에요. 그러면 삼중 결합은 뭐냐? S 파이 하나와 파이 두 개, 시그마 하나와 파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파이는 X, Y, G축이 있다 그랬잖아요. X축, Y축, G축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파이 결합이 하나가 X축으로 하나 있고 Y 결합으로 하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G축은 없는 거죠. 시그마 결합이 하나 있고. 자, 삼중 결합이 그렇게 되는데 특징을 보면은 시그마는 결합을 하면은 겹쳐진 교세에서는 전자 밀도가 높겠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파이 결합은 두 개가 겹쳐졌는데 얘가 두 개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갈 수 없죠. 그래서 회전이 안 돼요. 여기는 당연히 이중 결합도 회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섰고 뒤에 다시 또 예제 나올 때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에테인 한번 볼게요. 에테인 보면은 요거 C 먼저 볼게요. 에테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HHHC가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삼각뿔이겠죠. 여기도 삼각뿔이죠. 삼각뿔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sp3 탄소는 sp3 얘도 sp3죠.
sp3와 h가 결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봤더니 그렇죠? sp3 4개와 sp3 4개와 h가 결합을 했죠. 그리고 여기 가운데는 sp3 sp3가 만난 거죠. 여기는 탄소 4개니까 아니 탄소 4개래요. 원자번호 6번이니까 1s2, 2s2, 2p 2개죠. 2p 2개죠. 근데 s궤도에서 전자를 하나 주게 되면 팔이 4개 생기는 거죠. 팔이 4개 생기고 3개는 sp3와 h, s궤도가 만나는 거고 여기 sp3 하나와 여기 sp3 하나는 시그마죠. 그러니까 얘도 시그마, 얘도 시그마, 얘도 시그마, 얘도 시그마네요. 그러니까 시그마 결합은 단일 결합이라 그랬잖아요. 얘네 다 시그마 결합이죠. 자, 그래서 시그마 여기 다 시그마 결합이죠. 뭐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근데 시그마 결합은 시그마 결합에 비해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 전자 밀도를 갖고 있고 시그마 결합은 결합축에 따라 가장 높은 전자 밀도를 가지면서 원통형, 대칭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통형, 대칭형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가 두 개가 돼 있으면 시그마 결합은 얘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겠죠. 이렇게 가운데가 있으니까 이 H가 약간 뭐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겠죠. 시그마 결합이니까. 얘도 H도 자체로 돌아갈 수 있겠죠.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결합이 되어 있는 곳은 전자 밀도가 당연히 높겠죠. 왜냐면 여기 싱글 일렉트론 두 개가 맞춰갖고 두 개가 업스핀, 다운스핀이 여기 같이 생기면서 전자 밀도가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되어 있는 이중 결합을 봅시다. 에틸렌인데 앞에는 이제 에테인이고 에틸렌이죠. 이제 이중 결합이죠. 탄소 두 개, 전자 두 개일 건데, 자 여기는 에테인이 되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삼각평면이죠. 삼각평면, 그죠? 삼각평면이니까 뭐가 돼야 돼요? sp2가 되겠죠. 봤더니 sp2 맞죠? sp2 탄소가 sp2고 sp2가 되는 순간 팔이 3개가 나오고, 그렇죠? sp2가 팔이 3개가 나오죠. 자, 그리고 얘가 H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고 sp2와 그러니까 여기가 sp2와 H가 하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sp2가 만나고 여기 시그마 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P궤도에 있는 전자 하나하나가 여기 같이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보면 왼쪽 A는 시그마 결합을 나타내는 거고 B는 파이 결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시그마와 파이가 합쳐지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시그마와 파이가 두 개가 같이 돼 있었고 전체적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세틸렌도 한번 볼게요. 아세틸렌도 보면 아세틸렌도 지금 삼중결합이죠. 삼중결합인데 자 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시그마 하나에다가 선형이죠. 우선 얘 선형이잖아요. 이렇게 얘는 삼각평면의 선형. 그러니까 선형이니까 뭐가 돼야 돼요? SP가 되겠죠. 그러니까 SP 맞죠? 그 SP 결합이 하나 지금 혼성궤도 함수가 하나가 생긴 거고 얘 SP니까 하나에 SP와 SP가 결합한 시그마 결합이 하나 생긴 거고 나머지 참여하지 않은 파이 결합들 있죠. 앞에 거랑 다시 해볼게요. 얘만 설명해 볼게요. SP. 자, 한참 가야 되네, 보네요. 자, SP. 여기죠. 여기죠. 자, 보세요. 아까 SP 결합이 하나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여기 하나 올라왔어요. 얘가 올라갈까? 팔이 지금 3개가, 4개가, 지금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SP가 생겼으니까, 얘 하나는 SP가 결합을 해서 단일 결합이 있고 얘 하나는 S와 결합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 개가 생기고 그다음에 여기 두 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갔나요? 여기 보면은 앞에 SP가 하나 있고 뒤에 SP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SP 두 개로
싱글 일렉트론으로 채워진 게 sp 결합으로 두 개가 나와있고 p 궤도가 남아있는 게 결합하지 않은 게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SP가 시그마 결합을 하나, 여기 시그마 결합을 하나, 여기 시그마 결합을 하나가 나온 거고,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P궤도가 있었죠.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P궤도, 걔네가 얘네라는 얘기예요. 얘네 두 개. 근데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P궤도가 참여하지 않는 P궤도가 두 개로 확 묶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묶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삼중 결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죠? 근데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애들이 일렉트론이 어떻게 생겨요? 그거는 여기 밑에 있던, 그러니까 원래 차외각 전자가 4개잖아요. 4개 중에 2개잖아요. 1S에 있는 애들이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거죠.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분산돼 갖고 줘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6개면은, 전자가 지금 총 4개를 쓴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ES에 있는 게 EP로 주었고, SP 궤도로 생성하고, 아이고,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그렇죠? 맞죠? ES에 있는 게 ES에 하나 주고, 요거 비어 있는 거죠. 그리고 팔이 2개가 생기고, 팔 2개는 시그마 결합을 할 수 있겠고, 이 P궤도 함수 있는 얘는 파이 결합을 형성을 한 거죠. 근데 파이 결합에 전자가 없으니까 어디 있는 걸 주는 거예요? 1S에 있는 거를 이렇게 줘버리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2개를 줘버리면 양쪽에 저쪽에서 이제 상대편에 있는 애들도 EP에 여기다 2개 주고, 2개 주고, 그리고 이렇게 형성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얘도 그리고 앞에 있는 거랑 비교하면은 얘는 회전이 불가능하고 얘도 회전이 불가능하죠. 아까 시그마 결합에서는 2개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얘가 틀어져갖고 옮겨가는 순간 얘도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돌아갈 수는 없어요. 하나만 돌아가면 돌아가는 거지. 자, 그래서 궤도함수 겹침 방식과 공유결합의 유형을 보면 에테인, 에틸렌, 그리고 아세틸렌의 전자 밀도와 결합 차수를 보게 되면은 파이 결합이 시그마 결합보다, 이게 P 결합이 아닌데 파이 결합인데, 파이 결합이 시그마 결합보다 좀 약해요. 그래서 이중 결합은 단일 결합의 세기의 2배보다 약하고, 하지만 결합 차수는 이제 BO, 그러니까 본딩 결합 차수 말이 생각했네요. 본딩 오더 결합 차수는 여긴 1이고 여긴 2고 여긴 3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파이 결합과 이거 어떻게 같아요? 파이 결합이 시그마보다 좀 약해요. 그래서 이중 결합은 단일 결합의 세계, 그러니까 단일 결합 2개 있는 놈이랑 시그마 결합 하나 있는 놈. 그러니까 단일 결합이 2개 있으면 이중 결합이 되고, 이중 결합 하나 있으면 하나잖아요. 근데 세기 자체로 보면 단일 결합이 조금 더 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자 밀도를 보게 되면은 여기 핵이 있고, 가운데 여기 핵이 있는 거고, 주위에 전자 밀도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자 밀도를 보니까 얘가 좀 빵빵하죠? 이렇게 그게 올라가 있잖아요. 이만큼. 얘는 이렇게 조금 있고, 얘는 여기 중간쯤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만큼 채워져 있는 거 보면은 이렇게 얘가 좀 빵빵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좀 낮고. 그 얘기는 HC의 삼중 결합이 조금 더 이렇게 고른 분포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합 차수는 얘가 3개가 많다는 얘기는 단일 결합 자체로만 비교를 한다면 시그마가 파이보다 세지만 단일 2중, 3중에서 보게 되면 3중 결합이 가장 세죠. 전자 밀도도 높고 얘가 가장 또 짧아요. 이 거리도. 자, 예제 한번 볼게요. 아세톤에 있는 결합의 종류와 궤도함수들을 설명하라고 되세요. 아세톤이니까 양쪽에 CH3 있고 가운데 CO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 삼각 뿔이니까 sp3고 여기 삼각 뿔이니까 sp3죠. 그리고 여기는 삼각 평면이죠. 삼각 평면이니까 여기는 sp2겠죠. 그러니까 sp3, sp2예요. 자, 그 다음에 얘 비공유전자성은 이렇게 있는데 얘 자체는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상태니까 삼각 평면이 되겠고 sp2가 되겠죠. 얘는 h는 없는 거고. 자, 그림으로 그려졌나? 그림으로 그려졌네요. 자, 여기 보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C가 있고, 그래서 앞에서 보게 되면은 sp3 삼각 뿔이고 삼각평면이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sp3 혼성화와 sp3 이제 혼성화 궤도함수로 시그마 결합을 형성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여기는 시그마 결합이고 여기도 시그마 결합이죠. 그리고 여기도 시그마 결합이죠. 그래서 시그마 결합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시그마 결합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죄송해요. 여기 우리가 여기 다 시그마 결합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다 시그마 결합.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파이 결합을 해야겠죠. 시그마 하나 파이 하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그마 하나 파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C5는 시그마 하나에 파이가 생기게끔 됐다. 그래서 sp3 우리가 혼성화 C는 궤도함수는 시그마 결합 형성하고 여기 sp2 C는 CO5와 궤도함수로 시그마 하나와 이중결합 P궤도함수로 형성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형성되는 게 이제 그 분자궤도함수 몰레큘러 오비탈에 대해서 배울 건데, 몰레큘러 오비탈의 이론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분자는 분자 전체에 걸쳐서 전자궤도함수가 퍼져 있는 원자핵들의 집합체로 본다는 게 맞는 거고, 원자궤도함수, 원자파동함수들은 수학적으로 조합하여 분자궤도함수, 분자파동함수를 생성을 한다고 돼 있어요. 만일 파동함수가 서로 보강되면은 결합성 M호가 몰레큘러 오비탈이 만들어져서 핵 사이의 전자 밀도가 높아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만일 이제 파동함수가 서로 상쇄되면 반결합성 M호가 만들어져야 되고 핵 사이의 전자 밀도가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조합된 AO, 아토믹 오비탈의 수는 몰레큘러 오비탈 수와 언제나 같아야 되고, 에너지 준위는 몰레큘러 오비탈이랑 조합대에 참여한 아토믹 오비탈, 반결합성 몰레큘러 오비탈이 있고, MO 이론은 결합차수의 이제 재정의를 얘기하는데, 결합차수는 결합성 몰레큘러 오비탈의 전자수와 반결합성 몰레큘러 오비탈의 전자수예요. 자, 우리가 이거 쭉 읽어본 거예요. 그래서 몰레큘러 오비탈이 뭐냐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지금 쭉 설명해도 조금 내용하기가 어렵죠? 자, 우선 쭉 설명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쭉 설명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야지 저 문장이 저런 의미를 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파동함수 볼게요. 파동함수는 우리가 파동이 핵이 가운데 있고 거리가 있고 있으면 플러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두 개가 더해지면은 여기 파동은 보강되겠죠. 그래서 여기 원래 요만큼은 여기는 없어야 되는데 두 개가 겹치니까 요만큼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돼 있다고 하면은 여기가 상쇄돼 갖고 밑으로 확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마디와 거리가 있고 파동함수가 양쪽에 두 개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 간섭이 되지만 여기는 상쇄 간섭이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H2에서 몰레큘러 오비탈과
반결합성 몰레큘러 오비탈 등고선 도표와 에너지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갖고 아까 이제 파동함수로 얘기를 한다 그랬고 파동함수에서 이제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이 있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고립된 H 원자예요. 그리고 여기는 포텐셜 에너지고 근데 여기가 가까워지겠죠? 가까워지면 인터랙션이 발견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보강간섭이 일어났어요. 보강간섭. 그래서 핵이 두 개가 이렇게 와갖고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가까이 좋아. 그래서 어느 정도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결합된 MO를 발생시키지만 얘가 너무 압축됐어요. 그래서 핵과 핵이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양성자와 양성자가 가까이 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리펄션 포수가 생성이 되고 결국은 얘가 상쇄간섭이 일어나고 고립된 H 원자의 에너지가 같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S 플러스 1S라는 게 결국은 보강간섭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상쇄간섭을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강간섭이라는 거는 두 개가 가까이 와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지만 상쇄간섭은 필요 없고 두 개가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합성 이제 몰레큘러 오비탈이 있고 그래서 시그마 1S고 여기 보면은 시그마 1S 스타라고 돼 있잖아요. 얘는 뭐냐면 결합성 MO는 H 두 개가 결합돼 갖고 이렇게 된 것인데 반결합성 MO는 결합이 자체가 되지 않고 시그마 1S 스타로 된 거죠. 이렇게. 스타라는 표시는 결합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토믹 오비탈보다 에너지가 높아지고 반결합성 그러니까 여기 얘 자체는 아토믹 오비탈이죠. 얘는 몰레큘러 오비탈이고 아톰이라는 거는 결국은 원자 자체 하나라는 거고 몰레큘러는 말 그대로 분자니까 원소 또는 분자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토믹 오비탈이 있고 결합된 몰레큘러 오비탈은 얘보다 낮아지고 결합이 안 된 애들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아까 자 그러면 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1S와 1S가 이렇게 있고 1S와 1S가 있고 만약에 1S와 1S가 있는데 아토믹 오비탈이죠 여기는. 그리고 두 개가 합쳐갖고 몰레큘러 오비탈이 됐어요. 그러면 결합이 되면은 두 개의 에너지보다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몰레큘러 인터랙션에 의해서 안정하지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몰레큘러 오비탈보다 불안정하다 그러면 시그마 스타 1S인데 얘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반결합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결합 차수 MO는 뭐냐? 2분의 1에 결합된 몰레큘러 오비탈 여기죠. 결합된 몰레큘러 오비탈의 전자수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두 개분의 요거 빵개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설명이고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다시 되돌아 봅시다. 그래서 MO라는 거는 분자 궤도화 함수인데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주양자수 하나 하나래요. 주양자수, 부양자수, 그다음에 자기양자수, 스핀양자수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우리가 주양자수는 이제 첫 번째 이제 크기와 껍질을 얘기를 한다 그랬고 부양자수는 이제 모양을 얘기를 하고 궤도양자수는 이제 방향을 얘기를 한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오비탈은 부양자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 궤도 함수라는 거는 결국은 몰레큘러 오비탈을 얘기를 하고 얘네가 두 개가 결합을 하는데 만약에 파동함수, 그러니까 궤도 함수가 이제 죄송합니다. 만약에 이제 결합을 하는데 얘가 파동이라고 하면은 중첩되는 거는 결합을 할 텐데 결합을 해갖고 에너지가 떨어질 텐데 결합을 안 해갖고 상쇄됐어요. 그러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강되면은 몰레큘러 오비탈이 만들어갖고 전자밀도가 높아지면서 에너지가 떨어지는 건데 만약에 상쇄됐다. 그러면 몰레큘러 오비탈이 만들어지는데 전자밀도가 없어진 거니까 아토믹 오비탈보다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조합된 아토믹 오비탈의 수는 생성된 오비탈 수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만들어지면 두 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토믹 오비탈 두 개가
두 개가 있으면은 몰레큘러 오비탈도 두 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 자체는 아까 결합성 MO, 참여한 MO, AU, 그 다음에 반결합성 MO 아까 3개 있었죠.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결합 차수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결합 차수는 2분의 1 결합성 몰레큘러 오비탈의 전자수들과 반결합성 전자의 수인데 우리 결합 차수 언제 배웠어요? 앞에서 배웠었죠. 우리가 그 비편자화 하면서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뭐 앞에 되고 결합된 본딩 마이너스 뭐였죠? 수식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갖고 우리 탄산이온 CO3 마이너스 갖고 비편제화해서 디로컬라이제이션 배우면서 1과 3분의 1 뭐 본딩 그래서 결합차수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걸 다시 재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자, 그래서 분자 궤도함수 몰레큘러 오비탈의 전자를 보면 분자 궤도함수는 에너지가 증가하는 순서에 따라 당연히 채워지겠고 아래서부터 채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 스핀을 가지는 전자는 최대 2개를 이용하니까 당연히 한 방에 전자 2개씩 채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 스핀을 가지는 두 전자를 수용하기 전에 동일한 전자 에너지를 가지는 궤도함수에는 하나씩 채워지겠고 원자 궤도함수에 있는 것처럼 분자 궤도함수에 전자가 위치하고 분자 전자 배치는 분자 궤도함수의 유형과 전자의 수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H2의 배열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헬륨 H2와 헬륨 H2 플러스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자, 그래서 헬륨과 헬륨 H 플러스인데 수헬이니까 원자번호 2번이잖아요. 근데 H 플러스가 되려면은 H가 되려면 우선 수헬이니까 원자번호 2번이고 S궤도에 2개가 들어있는 거고 H2 플러스는 하나가 있는 거죠. 하나가 있는데 채워주려면 우선 2개가 만났어요. 그 앞에 있는 거 좀 따져볼게요. 우선 아토믹 오비탈이고 결합된 몰레큘러 오비탈은 아래에 위치하고 결합되지 않는 반결합성 오비탈은 위에 올라가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결합 에너지는 얘가 제일 낮고 그 다음 얘가 제일 높은 거고 결합된 상태에서 떨어지는 건 얘고 올라가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얘를 볼게요. 얘를 보면은 결합된 것도 있고 반결합된 것도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2개가 만나면 2개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결합 차수로 계산을 해볼게요. 2분의 1에 결합된 몰레큘러 오비탈 2 빼기 1이죠. 그러면은 2분의 1이죠. 그리고 얘 볼게요. 결합 차수는 2분의 1에 2에 빼기 2가 되겠죠. 이렇게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몰레큘러 오비탈을 그려갖고 존재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몰레큘러 오비탈로 보고. 그래서 우리 한번 볼게요. 그래서 몰레큘러 오비탈을 보고 H2 플러스와 H2 마이너스가 존재할까 안 할까? 공기 중에서,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를 예측하고 결합차수와 전자 배치를 나타나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H2 플러스가 되려니까 여기 H의 아토믹 오비탈은 하나고 H 플러스의 아토믹 오비탈은 빵이죠. 2개가 결합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합차수는 2분의 1에 1 결합된 거에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1이죠. 그래서 H 플러스는 존재하죠. 존재해요. 그 다음에 전자 배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죠. 2개 하나고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로 돼요. 그래서 H-는 존재하는데 얘네는 시그마 1S에 전자가 2개 있고 시그마 1S 스타에는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앞에서 말한 헬륨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결합차수가 없는데
본딩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결합 차수가 뭐 1과 2분의 1 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얘는 빵이니까 결합 잔재가 본딩이 될 수 없는 거죠. 얘네는 양수니까 존재하는 거죠.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죠. 자, 리튬 2면은 하나가 들어가고 지금 본딩이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얘 결합 차수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 2 빼기 0이니까 본딩 결합 차수는 1이죠. 얘는 베릴륨인데 ES니까 두 개 들어가니까 2분의 1에 2-2니까 0이잖아요. 결합 차수가 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연계에서 존재할 수 없다로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이 P궤도 함수의 결합으로부터 형성된 시그마의 몰레큘러 오비탈과 파이의 몰레큘러 오비탈의 에너지 보게 되면 우리가 P궤도와 P궤도가 만났어요. P궤도와 P궤도가 만났는데 파동함수를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P궤도 갖고 똑같이 보항간섭, 상쇄간섭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보항간섭이 일어나면 이렇게 됐고 상쇄간섭이 일어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px 더하기 px 마이너스 py고 얘도 똑같죠? 얘 두 개가 일어났고 두 개가 되면 이렇게 될 건데 얘네가 상쇄간섭이 일어나면 이쪽으로 밀어내면서 얘 두 개가 가까이 되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밑에 결합성이고 위에 반결합성이 되겠죠. 똑같이 스타가 생기겠죠. 근데 이중결합 지금 P궤도 함수의 결합이니까 파이 결합이 되겠죠. 파이 결합. 그리고 시그마 하나와 파이 두 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중결합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MO로 그려볼 거예요. MO. 그래서 왼쪽이 이제 아토믹 오비탈, 그 다음에 몰레큘러 오비탈이 가운데 생기겠죠. O2와 F2와 N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결합이 된 거를 볼게요. 결합이 됐는데 우선 SP 혼성궤도 함수를 써야 되니까 S로서 이렇게 만들 수 있죠. S. 그죠? 그 다음 P 이렇게 될 수 있죠. P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갑자기 왜 2P와 2파이 P가 됐냐? 그러면은 혼합, 그러니까 P와 P가 그러니까 S와 P가 혼합이 없으면 왼쪽이 되고 S와 P가 혼합이 있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S와 P 이 뒤에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우선 요거 모양 먼저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S와 P가 혼합이 없으면은 P궤도 몰레큘러 오비탈에 이렇게 밑에 두 개 하나, 위에 두 개 하나 이렇게 있고 두 개짜리가 가운데 있고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은 밑에 것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위에 건 그대로 있고 밑에 것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 볼게요. 그래서 예제로 N2와 O2가 나왔네요. 그래서 N2와 O2인데 자, N2면은 몇 개예요? 수헬립의 붕탄 7번이죠. 산소는 8번이고 7번과 8번의 사이에요. 그래서 N2면은 원자번호 7번짜리가 두 개가 있는 거고 8번짜리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s2는 생략한 거예요. 1s2는 생략한 거고 2s에 두 개, 2p에 세 개. 그래서 두 개, 세 개가 있으니까 5개, 7개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두 개, 4개가 있으니까 8개가 있는 거예요. 자, S궤도는 두 개가 결합이 되었고 시그마에 두 개, 시그마 스타에 두 개가 있는 거죠. 여기는 그렇게 스타로 표시를 안 했네요. 어쨌든. 근데 어쨌든 뭐 여기 두 개 원래 스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스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스타로 표시 안 했지만 그다음에 여기 지금 시그마 ES라고 해놓은 거는 뭐냐면은 시그마 결합이 생기는데 이 S궤도 두 개로 생겼다는 얘기예요. ES궤도로.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파이라고 돼 있잖아요. 파이 결합이에요. 파이 결합과 2P로 된 거죠. 그래서 세 개가 내려와갖고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결합을 할 때 앞에서 요거 보세요. 요거는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산소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시그마 결합이 있는 애들이고 얘는 시그마 결합이 없는 애들이에요. 위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그마 2P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마와 시그마가 결합이 되어 있었고 P궤도와 P궤도가 하나가 만나갖고 시그마 결합을 하나 만들고 나머지 P 두 개가 파이 결합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두 개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시그마 결합이 없고 시그마 결합이 없죠? 다 파이 결합만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 있는 두 개가 여기 내려오고 두 개가 내려오고 가운데 있는 애들이 결합하면서 내려온 거예요. 조금 떨어진 거죠. 원래 있던 애들보다 낮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결합이 되면은. 그래서 가운데 있는 애들이 원래 있던 애들보다 좀 내려와가고 가운데 있는 거고 원래 있던 애들은 결합된 것보다 조금 위에 있는 거죠. 근데 얘네는 다 만들어진 거죠. 다 만들어진 거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이제 안 만들어진 애들은 당연히 불안정하니까 위에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앞에 볼게요. 여기 보면은 그림에 보면은 여기 에너지가 있잖아요. 에너지가 있으면은 이 사이 볼게요. 이 사이를 보면은 결합된 애들은 여기와 여기가 조금 가까워요. 그리고 여기는 가깝지 않죠. 이 가깝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원래 갖고 있던 애들이 2P 시그마잖아요. 2P잖아요. 2P. 시그마가 없는 죄송해요. 원래 혼합이 없는 거예요. 결합을 하면은 여기는 잠깐만요. 여기는 지금 여기는 지금 결합을 새로 하는 애들이고 얘는 원래 갖고 있던 애들이죠.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보면 원래 갖고 있던 애들이 어디냐면 얘네요. 얘네. 그리고 새로 결합되어 갖고 만들어진 애들이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얘네도 결합이 됐는데 원래 있던 애들이랑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가깝고 여기는 멀잖아요. 그리고 얘는 조금 찌그러졌잖아요. 얘는 이렇게 똑같이 돼 있는데 얘는 찌그러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퍼지션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멀리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얘는 원래 갖고 있던 애들이니까. 새로 결합돼서 안정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얘네는 다 새로 결합되었고 안정화되는데.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거 N2 아웃2. 자, 이거 하나 보고도 지난번에 배웠던 거 한번 볼게요. 싱글 일렉트론이 있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파라마그네틱이라 했죠. 그리고 싱글 일렉트론이 없으면 디아마그네틱이라 했잖아요. 얘 보면 지금 싱글 일렉트론 두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상자기성, 얘네는 반자기성.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조금 연관하면. 자, 그래서 우리가 B2 보론과 지금 내용까지 MO의 점유도와 분자의 성질을 보게 되면은 우리 상자기성, 반자기성 얘기했었죠. 그래서 B2면은 수헬리벨 붕. 4번이네요. 4번이네요. 그러니까 4번인 상태에서 우리가 몰레큘러 오비탈 구해볼게요. 그래서 에너지 구하면은 우리가 원래 ES 있는데 가운데 우리가 그냥 다 생략해버린 거죠. 지금 아톰 오비탈 다 생략하고 몰레큘러 오비탈만 그린 거예요. 몰레큘러 오비탈만 구했는데 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됐어요. 근데 N2 보니까 어떻게 돼요? N2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산소부터는 어떻게 돼요? 산소부터는 여기 지금 비공유전자쌍이 있잖아요. 비공유전자쌍이 있는 애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얘보다 비공유전자쌍이 있는 애들이 있으니 결합된 애들보다는 더 안정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뀌죠. 지금 뒤집히죠.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부터 이게 바뀐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근데 산소부터 바뀌면 또 어떻게 되냐, 산소부터 바뀌면 여기 볼게요. 좀 안 나오네. 자, 우선 3번 이렇게 봐야겠죠. 이렇게 봐야겠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상자기성, 반자기성, 상자기성, 반자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싱글 일렉트론이 있으면 상자기성이죠. 이렇게. 그리고 싱글 일렉트론 없으면은 반자기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결합 길이와 결합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노란색이 결합 에너지고 얘가 결합 길이인데, 상자기성, 반자기성은 둘째 치더라도 그 결합 에너지 자체는 이렇게 쭉 올라가죠. 올라갔다 확 어떻게 돼요? 확 떨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결합 에너지가 커졌다가 결합 에너지가 커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은 여기 O2에는 원래 결합할 수 있는 애들이 N2에서는 여기 3개가 다 결합해야 되지만 얘는 하나는 필요가 없잖아요. 2개만 있고 2개가 맨 처음에. 그러니까 결합될 때 필요한 결합 에너지가 필요가 없는 거죠. 얘는 2개는 여기 2개 있는 거죠. 2개. 그리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있던 애들이 여기 2개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그림 보면 얘도 나타났잖아요. 얘네 이렇게 표시하는 애들이 원래 있던 애들이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 있는 얘랑 좀 다른 게, 얘네는 얘가 하나 내려오고 얘가 하나 내려오고 얘가 하나 내려오고 얘가 하나 내려오잖아요. 얘는 얘가 내려오고 그냥 얘가 올라가는 거예요.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색깔이 좀 다르죠. 얘는 여기 하나씩 내려가고 이렇게 되고, 얘는 얘가 내려오고 얘가 올라가고, 얘도 하나가 이렇게 내려오고 얘가 올라가는 거죠. 2개가 내려오고 하나가 올라가는 거죠. 맞죠? 이렇게 하나 내려오고, 죄송해요. 이렇게 하나 내려오고, 이렇게 하나 내려온 거죠. 제가 헷갈리네요. 보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헷갈리시겠어요? 자, 그랬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상자기성과 반자기성 보면은 아까 이제 여기다 이제 자석을 두고 액체를 이제 뿌렸어요. 그랬을 때 싱글 일렉트론이 있으면 상자기성, 싱글 일렉트론이 없으면 반자기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전자석을 두고 액체를 떨어뜨렸을 때 얘가 자기성을 갖고 있으면 이쪽에 달라붙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N2는 없고 O2는 있다고 그런 거죠. 지금 그림 보여준 거예요. 그게 왜 그렇다? 몰레큘러 오비탈로 그렸을 때 싱글 일렉트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MO의 점유도를 나타내고 다음 자료를 설명해라. 결합 에너지, 결합 길이 이렇게 쭉 있고, 결합 차수를 그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2분의 1에 이거 이제 몰레큘러 오비탈 그리겠죠. 그래서 결합된 게 8개, 반결합이 2개, 3, 그리고 여기 2.5 있죠. 그래서 N2는 결합 전자가 제거되어 결합 차수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N2보다 N 플러스는 더 길고 약한 결합을 갖고 있고, 그렇죠? 이거 두 개랑 비교하면 얘네랑 비교하면은 당연히 얘가 약한 결합을 갖고 있는 거죠. 얘가 조금 더 결합 차수가 높으니까 결합 결이가 더 짧고 세다는 얘기죠. 얘도 마찬가지죠. 2와 2.5 중에서 당연히 2개를 비교했더니 얘가 결합 차수가 높다니까 결국은 더 짧고 더 강한 결합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얘가 더. 근데 둘 다 존재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결합 차수가 양수니까. 근데 결합 차수가 0이면은 자연계에서 존재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몰레큘러 오비탈로 그린 거예요. 앞에 여기 얘에 대한 수식을 여기서부터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2분의 1에 8-2라고 돼 있잖아요. 2분의 1 8-2가 산소가 이거인 거죠. 2분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 아이고, 8개인데? 잠깐만요. 뭐가 조금 이상한데? 결합된 본딩 에너지가 8개, O2. 좀 이상한데요? O2. 왜 3개지? 죄송해요. 시그마가 8개죠? 그리고 하나, 둘, 잠깐만요. 결합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8개죠? 요렇게, 8개. 그 다음에 시그마 스타.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8-4. 2분의 1에 8-4. 얘도 마찬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시그마 2분의 1의 시그마에 마이너스의 시그마 스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산소와 질소는 바뀐다 그랬어요. 이렇게 뒤집혀갖고. 이렇게. 여기 저고, 요 2개가 바뀌고, 요 2개가 바뀌어갖고,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왜 바뀌느냐? 비공유 전자성 때문에 바뀐다 그랬죠. 자, 여기까지가 아마 끝나는 거고, 몰레큘러 오비탈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 오늘 배웠던 거 기억해 보면은, 앞 시간에 배웠던 게 이제 VS-EPR로 우리가 그 분자의 모형을 관측을 했잖아요. 예측을 했죠. 그걸 갖고 우리가 혼성궤도 함수를 다시 추출할 수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그냥 VS-EPR 갖고 분자의 모양을 예측을 하고, 분자의 모양을 예측을 한 걸 갖고 혼성궤도 함수를 오늘 얘기를 했고, 혼성궤도 함수를 갖고 몰레큘러 오비탈을 그림을 그렸어요. 몰레큘러 오비탈을 그림을 그려서 싱글 일렉트론이 있으면은 상자기성이라고 했고, 없으면 이제 반자기성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결합차수 갖고 있었죠. 그래서 결합차수를 갖고 얘네가 더 어느 게 상대적으로 본딩이 큰가, 이런 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얘기 시간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본딩 에너지가 있고 몰레큘러 오비탈 얘기가 있는데, 앞차시 내용이 이해를 못하면 오늘 내용을 좀 따라와 잡기 힘드실 텐데, 모르시면 앞차시 내용을 다시 공부하셔갖고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